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객체지향 개념 세 번째 장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거는 일단 생성자의 초점을 좀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뭐 변수의 초기화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생성자의 초기화, 생성자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합시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생성자, 영어로는 우리가 construc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자, 우리가 어떠한 뭐 A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new A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생성자 호출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다 라고 설명한 바 있고, 아울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이널을 배우면서 파이널의 특성과 스태틱 파이널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갔던 부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 생성자는 컴파일러가 추가해주지 아니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맞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성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코드가 뭔지 모르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생성자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성자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이렇게 반복을 좀 안 하니까 조금 잊어버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조금씩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반복이 되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게 생성자 호출이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생성자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생성자는 별거 없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메서드와 동일합니다. 단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명과 반드시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아울러 뭐죠? 리턴 타입이 없어요. 리턴 타입만 빼고 나머지 메서드명은 클래스명과 동일하다 했고,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 인자값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생성자란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에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가 있었다. 그죠? 예. 맞나요? 예. 뭐였죠? 뭐예요? 인주요? 예. 뭐야? 그렇죠. 맞나요? 예.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클래스 A 그냥 이렇게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멤버 메서드 11개는 있어요.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은 거. 그죠? 네. 근데 눈으로 표식은 안 됐죠?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클래스의 구성 3대 요소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생성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생성자를 추가해주는 코드가 없어요. 그죠? 네. 지금까지 쓰지도 않았고. 맞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자 이렇게 클래스를 내가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인스턴스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네. 인스턴스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알겠습니까? 예.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생성자를 하나,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얘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 A를 만들 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int A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int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얘를 초기화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클래스 A니까 자, public 해서 A 해서 여기다가 int A 그리고 int B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와야 돼요? this.a는 A 그리고 this.b는 B. 자,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제공을 해 줌으로써 외부에서 메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한다고 치면 A는 new A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에러가 나지, 예외가 난다, 예외가 나지 않는다. 예외가 나겠죠. 왜 납니까? 승렬 씨. A가 먼저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 A, this A에 A라는 값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혼란을 조금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다시 바꿀게요. 이거 X로 Y로 이렇게 하고 이거 X Y 해서 X X Y Y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예외가 난대요. 그러니까 에러가 터진대요. 왜 터질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죠? 예. 해제. 이거 왜 터지노? 매개 변수가 안 나와서. 또, 매개 변수 안 넣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어? 자,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하나 추가했다, 그죠? 물론, 해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50% 이상 맞는 답, 100% 맞는 답이에요, 그것도. 근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누구를 호출하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호출하지 않죠. 맞나요? 매개 변수가 없으니.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본 생성자를 하나 추가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호출할 때 여기에다가 10, 6 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넣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들 그리고 생성자도요 오버로딩의 조건을 오버로딩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버로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죠? 예. 재균, 오버로딩이 뭐야? 하나의 메서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매개 변수를 타입과 개수와 위치가 다른 것을 받아서 코드의 사용량을 줄이고 하나의 변수명으로 메서드명으로. 메서드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자도 오버로딩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오버로딩의 그 성립 조건에 이제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생성자를 만들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 근데 이게 자동차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자, 카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해서 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동차에는 int 도어가 있고 맞죠? 그리고 스트링해서 컬러 색상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타이어 개수도 그건 됐고 또 한 개를 예를 들면 또 뭐 있나요? 연식 말고요. 엔진 말고 뭐 제조사를 한번 들어보죠. 스트링 컴퍼니라고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포함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클래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자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좀 아직까지 새 차를 신청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새 차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여튼 간에 어떠한 차를 신청을 한다든지 리스를 통해서 빌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웹이나 모바일에서. 그렇다면 분명히 자, 색깔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기본값이 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기본 옵션이 뭐 화이트에 뭐 문은 4짝에 뭐 여기는 삼성 혹은 현대, 기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색상을 파란색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거는 지금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뭐 기본값으로 하든 여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값을 사용자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선택도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죠? 맞습니까? 지가 하나도 선택 안 했다라는 것은 지가 차 뼈대만 갖다도 문 내가 갖다 붙이고 색깔 내가 칠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그런 것처럼 생성자는 여러 개를 만들어 두면 둘수록 사용자로 하여금 편하게 UI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라고 했고요. 또한 아울러 인스턴스 변수의 초기화 또는 인스턴스 생성 시에 수행할 작업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메서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클래스에는 must be입니다. 이거는 should be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생성자를 추가하지도 않았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지켜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없을 때 누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생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뭐 인스턴스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멤버 변수를 여러분들이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저장하는 것이 바로 인스턴스 초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아래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자, 카드 C는 new 카드 해서 여기에 생성자 호출, 즉 기본 생성자 호출이 하나 있다. 그죠? 맞나요? 예. 얘는 자, 봅니다. U는 연산자라고 곤백번도 더 얘기했고요. 생성자가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U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생성자가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됐고요. 이게 바로 생성자라는 내용의 특징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생성자의 조건이 있는데요. 자, 생성자의 조건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성자의 이름은 반드시 뭐와 같아야 된다? 클래스의 이름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생성자는 리턴 값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없으면 void라고 갖다 붙입니까?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생성자에도 리턴을 쓸 수가 있는데 메서드이기 때문에 리턴을 써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거는 생성자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문법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 요런 형태, 이렇게 이게 원형이고 이거는 예제인데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카드, 이거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즉 기본 생성자를 의미한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밑에 뭐예요? 메서드명이 똑같네. 맞죠? 근데 메서드명이 클래스야. 클래스명과 동일해. 그럼 생성자라는 걸 알 거고. 근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자, 내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다면 카드 C는 U 카드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맞죠?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밑에 요놈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다면, 자, 카드 C1은 new 카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카인드니까 뭐 하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넘버니까 4 이런 형태로 불렀어. 그러면 둘 다 생성자 호출인데 이놈은 요놈을 호출하게 되는 거고 이놈은 요놈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매개 변수잖아. 2019년에 배운 거 다 까드셨어요? 맞죠? 승현씨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 허허. 일단 좀 이따 연습을 해보면 되니까. 이 색깔이 안 보입니까 지금? 그럼 무슨 색으로 해야 됩니까? 빨간색 안 보인다고? 그러면 검정색 뭐 그럼 우짜라고 내보고. 이 형광등을 저쪽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꺼졌잖아. 이거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노란색으로 해서 그게 초록색이요. 이거 도형을 뭘로 회색으로 이걸로 하는 게 낫나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거는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됐나요? 그러면 잘 보이나요? 아까보다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예. 그래서 방금과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보입니까? 예.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하나, 매개 변수가 2개 있는 생성자 하나. 자, 이거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무슨 개념입니까? 오버로딩이다. 그죠? 오버로딩이다. 오버로딩. 맞죠? 예. 오버로딩은 제가 하나의 영어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권민석.
니 또 내 얘기 안 듣고 있죠, 쌤 얘기. 오버로딩을 네. 영어의 한 단어로 나타내면 무슨 단어로 표식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버로딩. 정인이 뭐야? 오버로딩을 하나의 영어 단어로 표식을 한다. 동주. 이봐라. 이제 2020년 되니까 다 까먹었다. 다인. 그죠? 뉴다, 그죠? 뉴. 왜?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우리 애드 메서드도 5개나 새로 만들어 보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예. 뉴라고. 맞나요? 예. 예. 광택씨, 예. 그러면 오버라이딩은 뭐예요? 영어의 한 단어로 표식을 하자면. 처음 듣습니까? 아니요. 뭐죠? 원래 있던 거기서. 그건 아는데, 예. 영어로. 하나는 유요, 하나는 뭐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승열 씨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영섭이, change, modify. 맞죠?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 두 단어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어떤 책, 아무런 책에도 그런 얘기 영어로 풀어준 데 없어요. 뉴하고 modify만 기억하시면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은 쉽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딩뉴 라모 이렇게 외우실래요? 딩뉴 라모 좋나요? 그거를 그렇게는 내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는데 뒤에 가면요 제가 만든 단어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익상수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노? 또 있는데 폐안마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딩 오버로딩이니까 뉴잖아요. 맞죠?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니까 모 이러면 되겠네. 딩뉴라모 하면 되겠네. 딩뉴라모라고 외워두면 오버로딩은 뉴고 오버라이딩은 모디파이라는 거 알겠네. 딩뉴라모 2020년의 첫 번째 새로운 단어네요. 내 혼자만 해. 자, 요렇게 해서 오버로딩 규칙이 뭡니까? 생성자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생성자는 이미 수차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게 기본 생성자가 되고요. 클래스에 생성자가 하나도 없다면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알아서 추가를 해 줍니다. 허나 생성자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컴파일러는 생성자 있네. 그러면 나 기본 생성자 추가 안 할래. 그러면서 추가를 안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뉴연산자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연산자가 그의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인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그 초기화 메서드에서 각각 값이 저장이 되면 그 값들을 메모리에 이제 뉴가 할당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주소를 만들어서. 자, 결과론적으로 결론은 이거죠. 민석이 네. 크게 한번 읽어봐.
모든 클래스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가 중요하죠. 그죠? 반드시. 맞나요? 반드시.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라도 반드시 하나의 생성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 저 누구야? 민석이. 네. 또 대답해봐, 너. 자, 여기에서 잘 봐라. 자, 여기에 클래스 데이터 1이 하나 있고, 네. 클래스 데이터 2가 하나 있다. 그지?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는 메인이다. 그지? 네. 메인에서 데이터 1, 2를,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외부로 만들었겠지. 그지? 네. 맞나?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데이터 1에 new 데이터 해서, 요렇게 호출을 했다. 그지? 네. 그럼 이건 무슨 생성자 호출이고? 기본 생성자 어. 호출입니다. 기본 생성자 호출이다. 그지? 네. 근데 여기에서는 에러가 안 난대. 맞지? 네. 그런데 데이터 2에서 D2에다가 new 데이터 해서 이건 뭐 호출이고 또 역시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 호출이지. 네. 근데 여기서 컴파일 예외가 발생을 한대. 네. 에러가 뜬대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이거 왜 에러가 뜨지? 데이터 2 클래스의 매개 변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 그러니까 데이터 2 클래스에 어.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있어서 어떻게? 그 뒤에 한마디만 더. 그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 아, 그래도 민석이가 요까지 아는 것만 해도 제가 참 뿌듯합니다. 자,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실 분, 인주, 네. 해봐. 네, 그래서 뉴 데이터 2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적어야 됩니다. 그거나 아니면 새로 생성자를 클래스 안에 생성을 해서 호출해요. 자,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민서가, 네. 잘 봐라. 여기에서 데이터 2 클래스에 지금 현재 기본 생성자가 있니? 맞습니다. 없지? 네. 그런데,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추가해 준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추가를 안 해주는데? 그걸 알아야지. 여기에는 왜 생성자를 추가를 안 해주는데, 기본 생성자를. 생성자가 이미 있어서 기본 생성자가 생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는 말은 우리 쓰지 말자. 네.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야, 네 생성자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그러면 나 기본 생성자 추가 안 해준대 이런다고. 네. 그래서 여기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 봐야 호출되는 놈이 여기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띄운다고. 오케이? 네. 정리되나? 예. 자, 그러면 혁재씨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말까요? 한 개만 물어볼게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코드에서 에러가 난다는데 내가 이 코드에서 수정을 해서 하면 이 에러 예외를 없앨 수도 있어요. 이 코드에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코드를 추가를 해주면 될까요? 여기에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 추가해주면 될까요? 광택씨, 예, 여기서 어떤 걸 추가해주면 될까요? 위에처럼 그 인트 x 같이 같은 매개 변수 같은 유형의 매개 변수를 치면 좀 그렇죠. int 타입의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정수값이나 혹은 int 타입의 변수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정윤이.
집중 안 하고 있지 너 지금. 자, 여기에서는 정수를 추가해주면 된다라고 했어. 맞지? 그 얘기 안 들었지 또. 정수를 추가해주면 얘가 호출이 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 그지? 맞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에 정수 추가 안 해주고 싶어. 근데 여기서 예외가 뜰 거잖아. 그제? 그러면 이 정수를 추가 매개 변수를 주지 않고도 이 예외를 없앨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 돼. 뭘 추가해 주면 돼? 예? 동주. 다시.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맞죠? 정인아, 와카노, 정신 차리라. 됐습니까? 예. 됐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데이터 1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호출해도 여기에는 생성자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예외를 띄우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이 기본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추가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2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외가 발생치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 여러분들도 이제 했듯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 데이터 2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 주시던가, 아니면 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즉 정수값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여기에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잠깐만 요거 한번 보죠. 이거는 뭐 머리 이미 다 알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카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멤버 변수가 3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자, 이거는 무슨 생성자? 기본 생성자예요. 얘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다. 그죠? 그러면 얘들은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만들 때, 자, 이렇게 호출하는 방법 한 개, 이렇게 호출하는 방법 한 개 있다면 각기 제각각 이렇게 호출되고 이렇게 호출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냥 인스턴스 하나 생성해서 지가 차한 개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색깔을 화이트로 칠하고 수동으로, 아니 오토로 바꾸고 지가 문 내짝 다 하는 꼴이고요. 맞나요? 예. 근데 이놈은 생성할 당시부터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주문한 거예요. 칼을 자동차 만들 때, 야, 흰색에 오토에 문 내짝 달린 걸로 만들어 와, 이 뜻입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다 만드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 코드 몇 줄이에요? 이거는요, 한 줄이죠. 어떤 게 좋아요? 좋겠죠? 안 봐도. 그런데 물론 제가 이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생성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지가 들고 와가지고 색깔 검정색으로 바꾸고 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때는 코드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코드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생성자를 만들어 줄 때는 웬만하면 이 매개 변수의 값에 해당하는 것만큼
제곱승 3의 제곱승이면 얼마예요? 3의 2승 9개다 그죠? 맞나요? 예. 9개의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어떤 사람은 컬러를 다르게 지정하고 기어도 어떤 사람은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컬러는 화이트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또 오토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을 5개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뭐 9개를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통상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디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라는 메서드가 나오고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 됐어요? 49분 49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일단은 하고요. 자, 다음 디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요까지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쳐보도록 하죠.